네, 오늘 말할 거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예상은 어떤 건지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센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 그냥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영향이 갑니다. 근데 이 영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왜 냈냐? 1216 부동산 대책 왜 냈냐면은, 내년에 금리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월달. 정말 해놓고 설마 며칠 뒤에 금리 인하 발표하진 않겠죠.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1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통화량을 좀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한마디로 경기를 좀 강하게 부양시켜서 이 불경기를 한번 해소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선은 정책이 짜잘하게 한 5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해보도록 할 건데요. 뭐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데가 있단 말이죠. 특히 서울이라던가 이 경기 일부 이 지역들이 분명 돈을 풀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갈 게 뻔하니까 여기를 한번 쥐어 틀고 나서 돈을 풀겠다. 그래서 약간 선순환이 돈이 돌도록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정책 1번이 그거예요. 15억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15억 아파트는 대출을 막아버리겠어. 아파트는 15억 넘지 마. 라는 거를 정해버렸습니다. 서울에 근데 신축 아파트가 15억이 넘죠. 예. 쓸만한 지역들의 보통 이제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15억이 넘고요. 보통 이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안 넘는 것들이 많은데 84제곱미터로 보면 거의 다 걸릴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웬만한 신축 아파트는 대출이 안 들어맞겠다. 한마디로 신축 아파트 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라.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사지 마라. 한마디로 못 사게 만드니까 못 사면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수요를 떨어뜨려서 공급을 떨어뜨리는 방식을 하지 않을까. 라는 게 보는데, 생각보다 항상 안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이게 그렇게 되면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학습 효과로는 잘 안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걱정인 거고요. 이게 누가 지금 발에 불등이 떨어졌냐면은 입주 대기 중인 사람. 이제 곧 입주 얼마 안 남아가지고 15억 맞춰놓고 돈 이거저거 생각해서 간신히 맞췄을 거란 말이죠.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서울 살면서 뭐 15억 대출인데 40%밖에 대출 안 나오니까 9억은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9억 자기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신용도 끌었을 거고 뭐 친척들한테 빌리고 이렇게 해서 맞췄을 거 아닙니까? 6억이 더 필요한 거죠. 대출이 아예 막혔으니까. 그러면은 뭐 잔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난리 난 거죠. 뭐 팔아야지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분양권 가격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이때 보통 항상 학습 효과가 그랬어요. 이럴 때는 급락을 해요. 맞아요. 급락을 하는데 다시 반등을 하더라.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 급매 물량들이 있으면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저렴해졌네 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이 물량들이 개인들에게 고르게 흩어져 있던 물량들이 몇 명에게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집중시킨 다음에 뭐 하겠어요? 가격을 매점매석해야지. 가격 올려버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이게 여태까지의 학습 효과였습니다. 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아직 그 대출 안 나오면 뭐 어때? 어차피 대출 나와봤자 6억밖에 안 나오잖아. 야, 여기 전세 얼마야? 전세도 한 5억에서 6억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전세 놓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세로 돌리려는 물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했다가 이제 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냥 전세로 돌려버리고 나는 그 전세금 받아서 뭐 어딘가에 월세로 살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두 번째는 뭐였냐면 시세 9억 이상도 건드렸어요. 시세 9억 이상도 대출이 40%가 나왔는데 이제 20%로 제한을 합니다. 이제 9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가주택이라는 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대출을 20%밖에 안 나오게 하겠다. 한마디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 현금 8억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했듯이 현금 8억 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구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가진 사람들은 전세로 뭐 이제 돌릴 수 있을 거고, 소유자들은 전세로 내놓을 거고,
나는 좀 한번 사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한 6억 정도 있으면 살 줄 알고서는 생각했는데 8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포기를 하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전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결국은 전세 매물도 증가하면서 전세 수요도 증가하는, 하지만 제가 볼 땐 전세 수요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 이거 이하로는 안 돼요라는 물량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월이고 1월이고 2월입니다. 집주인이 강세인 시기예요. 전세가를 떨어뜨릴 일이 없어요. 아마 전세가를 올리면 올렸죠. 그래서 생각보다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정책 세 번째는 뭐냐면 주택 보유 부담 세율을 강화했다라고 해요. 조정지역 2주택자가 원래 200%였는데 300%로 늘렸다. 요건데 공시 가격 한 20억짜리 아파트 한 보통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요런 아파트 시세로 그런 아파트들이 조정지역의 2주택자다 그러면은 연 세금이 7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조금 부담이 확실히 늘었죠. 그런데 700만 원이 늘었다 했을 때 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집값이 얼마가 늘겠어요? 최소한 1000만 원 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 20억인데? 그러니까 보통 버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크게 뭐 팔고 사고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수는 증가하겠죠. 뭐 공시지가 20억짜리 아파트는 주로 이제 강남구, 서초구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에 대한 그 세금들을 걷어가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아마 강남, 서초 구민들의 어떤 좀 반발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책 4번은 뭐였냐면 고가주택 기준을요. 공시지가 9억에서 시세 9억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9억이면 실제로 시세로 치면 한 12억, 13억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축 아파트들,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정도로 봤었는데 이제 시가 9억으로 전환하면 9억, 좀 옛날 아파트들, 뭐 당산이나 이런 아파트들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다 고가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나 우리 아파트 20억, 20년 된 아파트인데 그래도 고가주택. 왜? 시세가 올랐잖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 막 오르고 있었잖아요. 거의 다 걸린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고가주택이 됐으면 뭐가 되냐? 이제 뭐 세금이랑 이런 걸 떠나서 뭐가 되냐면 투기랑 투기 과열 지구로 해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이제 뭐 일시적 2주택 이런 식으로 면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1년으로 줄인 거예요.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집 1년 안에 빨리 내놔. 그러면 나는 2년인 줄 알고 천천히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이 다급해져서 금방 내놓게 되겠죠. 금매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이제 구주택 같은 경우들이 이제 집 처분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아마 나오게 되면 올 겨울에 좀 많이 나오겠죠. 이건 이제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책 5는 뭐냐면 1주택 실거주자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뭐 알고 있었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실거주 2년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 조금 피해가 간다는 거죠. 다주택자들한테 걸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연 8%를 공제해요. 1년당.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보유기간 4%, 주거기간 4%로 칩니다. 그럼 내가 주거했으면서 보유하게 되면은 8%가 되는데 문제는 임대사업자는 내가 거주한 기간에 임대를 올 수가 없잖아.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해줘서 임대사업자들이 그래 10년 버티기 모드를 들어간 거죠. 그래 안 팔아 버텨보자 10년 가자 이렇게 했는데 2021년부터 뭐가 되냐 바뀐 거예요. 야 실거주도 해야지 실거주 4%야 보유기간 해야지 보유기간 4%야 그래서 20년을 버텨야 80%를 공제해 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도 못 버티겠죠. 좀 실망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한 건데 돈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뭐 하면 돼요? 그래? 안 팔고 한번 버텨보자. 요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왜 내가 그럼 지금 타이밍에 팔아야 되냐? 불리할 때 안 팔면 되고 유리할 때 팔겠다. 근데 지금 유리하지 않으니까 안 팔겠다. 오히려 지금 팔아야 될 물량들을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21년 이후에. 21년 이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2년 이후죠? 그럼 2년 이후에 집값이 조금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럼 2년 뒤에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어 버린 정책입니다. 뭐 이 정책에 대해서 뭐 정부의 의도는 알겠어요. 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집값이 오르는 걸 막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었고, 하지만 이게 항상 의도대로 되지 않더라. 꼭 이게 편법이라는 게 있고, 어떤 피해가는 법들, 그리고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소수의 독점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물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전세가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전세가가 안 내려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걱정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제 한창 집을 한창 구하는 시기인데, 살려는 사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내 월급 사용 설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신청을 꾹꾹 눌러주세요.